지금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샌드위치라는 말이 나왔어요. 중간에 끼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빵이 있는데 그 중간에 낀 거야 지금. 어디에 꼈냐면 엄마와 요 밑에 딸의 사이에 딱 낀 거예요. 본인이. 요 사이에 낀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엄마가 나를 그냥 케어를 하고 뭐 해서 그냥 일반적인 갈등이었다면 그냥 상관이 없는데 옛날 어린 시절부터 모든 것이 다 엄마에서 어떻게 보면 엄마가 헬리콥터맘처럼 모든 걸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리하고 뭐하고 챙기고 이렇게 가면서 모든 게 자기 뜻대로 가려고 들었던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몰라요. 왜 모를까요? 아까 얘기했죠. 이미 내 딸에게 바로 여기 있는 딸에게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중독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아이가 하나하나 하는 게 뭐예요? 다 나하고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가면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간섭을 해요. 안 맞아. 안 맞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성장을 해 나갈 때 요 중간에 있던 딸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요 본인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 본인인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냥 참았어요. 아까 뭐였죠? 요 딸이 상처는 굉장히 많이 받으나 우울하면서 그리고 엄마가 하는 거는 싫지만 엄마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본인한테도 어쨌든 이익적인 것 측면도 있고 또는 눌러놓고 참았어요. 참던가 뛰쳐나가가지고 혼자 살던가 뭔가를 했었겠지만 참고 대체적으로 아마 이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이렇게 살아오고 자기 기준대로 이제야 드디어 내가 성인이 됐구나 해서 이제 내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요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맞을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되거든요. 또 해오던 그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중독이 돼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무조건 간섭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본인은 내 딸을 키우는데 뭘 필요로 할까요? 내 딸을 키우는데 요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많아요. 요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많아. 요건 누구 기준이에요? 본인 기준이에요. 그러면 내 딸들이 내 기준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러면은 뭐를 할까요? 딸들은 둘 중에 하나죠? 뭘로? 반항하던가 아니면 순응하던가.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내 딸들이 엄마랑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어요.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다는 뜻은 뭔 뜻이에요? 내 딸들은 딸의 기준으로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고마운 일이죠. 이거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았을지 몰라도 그래도 다행이죠. 내 딸들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하려고 저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게 이거를 모르는 것과 아는 것 차이는 굉장히 큰 거예요. 내 아이들 이렇게 보면 내 아이들은 비록 엄마는 양육을 해주고 있지만 양육을 하고 아이들을 케어를 해주고 있지만 내 아이들의 자아는 건강하게 형성돼 가고 있구나라는 반증이에요. 자, 그런데 나는 엄마에게 그렇게 건강한 자아 형성을 과연 해왔느냐? 성장 과정에서. 그런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이거는 좀 아니거든요. 이제서야 뭐를 하고 있느냐? 엄마 그거 아니잖아. 그런데 엄마는 내가 너를 몇십 년 동안 어떻게 양육을 했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엄마 그건 양육이 아니거든.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가 어떤 고생을 했는데 어떤 희생을 했는데 그래서 과거 힘들었던 얘기 줄줄줄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그리고 네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 다 엄마가 잘해서 온 건데 감히 네가 난리가 나겠죠. 근데 왜 그럴까요? 이 딸 입장에서 지금 본인의 입장에서는 엄마의 뭘 모르고 있어요. 내가 엄마 기준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엄마를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딸들은 엄마 그렇게 안 만들려고 엄마를 나쁜 여자로 안 만들려고 뭘 하는 겁니까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나 건강한 자아입니까? 딸들이 훨씬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 딸들은 건강하게 자아를 오늘 만약에 가게 되면 오늘 만약에 내가 집에 간다 딱 가면은 요 그림을 딱 가지고 그리고 이 영상을 딸이랑 한번 같이 보세요. 둘이. 딸이 셋이 있어 그러면 일로 와. 셋 다 자아 형성기니까 쭉 보면서 혹시 엄마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좀 봐줘 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딸들이 뭘 할 것 같아요? 울기부터 하게 될지도 몰라요.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지금 저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엄마가 들어보니 이렇더라.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니들이 자아를 형성하는데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왜? 엄마의 자아와 딸의 자아가 같을 수가 없거든요. 딸들은
딸들이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거기에 그 아이들이 자아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는 모성애를 갖고 뭐를 합니까? 그 아이를 케어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도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정말 말 잘 들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이제 조금 5학년이 되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엄마 말에 딴지 걸기 시작을 하고 약간 어긋나기 시작하고 이런 형태가 벌어졌을 거예요. 자아 형성기에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관계적인 길 때는 말 잘 들어요. 그러나 자아 형성기 때는 말을 안 듣기 시작을 해요. 우리는 그걸 사춘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중2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아니에요. 사춘기 중2병 아니에요. 부모가 간섭을 하게 되면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들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엄마가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는 하겠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들의 생각 기준, 이런 거는 어떤 것이 엄마 생각은 이래. 거기에 너희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결합을 해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하나하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기의 기준을 다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야 소통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대화라는 걸 할 수가 있고 먼저 딸들과 먼저 소통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엄마를 보죠. 엄마 내가 바꾸려니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엄마 기준 어떻게 바꿔요? 누가 바꿔요? 아까도 얘기했죠. 안 바뀌어요. 본인이 모르면 이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본인이 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 영상을 혹시 엄마한테 보여주면 어떨까요? 뭐라 할 것 같아요? 안 보세요. 난 제목이 뭡니까? 헬리콥터 맘의 심리잖아요. 헬리콥터만 난 아니야.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난 아니야. 애초에 보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내 나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45세가 돼 있어. 그러면 최소한 엄마 나이는 65세 이상은 돼 있어요. 자아 형성을 해놓고 나름대로 실현을 해온 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고착화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 생각 기준이. 생각 기준이 고착화되어 있는 사람을 바꿀래요? 아니면 내 생각 기준을 조금 바꿔줄래요? 차라리 내 생각 기준을 바꾸면 돼요. 뭐라고 바꾸면 돼요? 엄마는 자기 뜻대로 안 하면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내 뜻대로 안 하면 못 견뎌. 그냥 그 앞에서 뭐를 하면 돼요? 알았어. 그래. 우리 엄마 말이 맞아. 돌아서서 내 기준대로 그냥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싫어가지고 대들죠.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엄마 그건 틀린 거야. 나는 이렇게 갈 거야. 하지 말고 그 앞에서는 그냥 엄마 말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 행동할 때는 그냥 내 뜻대로 가면 돼. 왜 들어야 돼요? 우리 엄마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도우시는 분이에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요 죽을 것 같아요 막. 그게 경제적인 거를 파괴하는 거라든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가능하면은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할 때 근데 엄마 그거 알아? 그러면서 얘기 들어주면 되게 잘해요. 여러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엄마 뜻대로 딱 들어주면 그냥 좋아서 뭐든 다 해줘요. 그럴 때 뭐를 합니까? 근데 엄마 요건 요렇대 이러면서 그 요렇대를 바로 요 관련되는 내용으로 조금씩 넣어드리고 알려주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아니야라고 하는 순간 말로 벌써 아니야 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딸부터 먼저 케어를 해놓고 알면 돼요. 이게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엄마는 어차피 자기 뜻대로 가요. 못 바꿔요. 딸은 아직은 내가 양육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엄마가 미안해. 잘못한 부분이 있어. 그런데 지금까지 딸들에게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란 말을 과연 몇 번 해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들이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이런 내가 이 본인이 왜 엄마처럼 돼가고 있죠? 그죠? 이게 바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가냐면 이 본인 자신이 아이에게 먼저 뭐부터 합니까? 엄마가 미안하다, 잘못됐다는 말. 무엇이 미안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한번 쭉 스캐닝 해보면 나와요. 이건 내 뜻대로 가려고만 하지 않았는가. 이거를 내 아이들 얘기에 귀 기울여보지 않았던 게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반성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딸들 앉혀놓고 엄마가 이러이러한 부분, 과거 생각 기억나잖아요. 이러이러했던 부분들은 엄마가 많이 미안한 것 같아. 그때는 진짜 몰랐어.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딸들이랑 금방 친해져요. 자, 여기 이제 갈등 분쟁이 그렇다고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있지만 그때그때 조정을 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내가 미안해 란다 그래서 엄마가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역할이에요. 그럴 때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엄마 뜻대로 들어주세요. 그 앞에서 반발하지 마시고. 들어주고 난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뭔가를 하는 거에는 내 뜻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엄마가 뭐라 그러면 알아, 미안해 엄마 잘못했어. 그러면 돼요. 말로만. 이게 중요해요. 말로만 하는 얘기. 아니 말로 천냥빚도 갖는 거고 뭐든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냐고요. 그래 우리 엄마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겠어. 그래 우리 엄마 최고인 것 같아. 그럼 뭐든 다 해요. 더 하죠. 근데 더 할까 봐 겁이 나는 거야. 어쨌든 그러더라도 그런 갈등에서 그래도 내가 할 때는 이렇게 하고 환경을 내가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보호가 돼요. 여기 전체가. 그러면 갈등이 거의 절반 이상 줄어들어요. 그 말만 하더라도. 요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